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소민의 손을 놓쳤다. 그녀의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딸의 연인을 노려보는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지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국 이민 계획이 그녀의 비밀로 인해 영원히 무너졌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의 가족 이민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평생 일하며 돈을 모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희생했다. 지은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소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소민은 26살,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료였다. 그들은 2년 전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졌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직시해야 했다. 나는 왜 이렇게 느껴야 할까? 그녀는 밤마다 혼자서 울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소민은 지은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일찍 받아들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도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 사랑은 왜 숨겨야 해? 소민은 지은에게 자주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다. 아버지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라고 믿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소민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열렸다. 미국 이민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지은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식사 후 그녀는 소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가족 모임 있었어. 미국 가는 거 거의 확정됐어. 소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나랑은? 우리 관계는? 지은은 침묵했다. 그녀는 소민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야. 이 지은의 말에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소민을 피했다.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지은을 끌고 옥상으로 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내 가족은? 그들은 나를 이해 못해. 만약 알면 나를 버릴 거야. 소민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싸워보자. 내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소민과 함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녁에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과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저희 소민을 사랑해요. 여자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지은은 예상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식이면 미국 이민은 포기다. 가족의 수치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지만 그 후유증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소미는 지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되어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꺼져. 소미는 충격받았다. 지은은 집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의 배신을 불러왔다. 소미는 밖에서 기다렸지만 지은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게 맞을까? 그 글은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지은은 방 안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소민을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아버지는 내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가족에서 지우겠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몸이 떨렸다. 그녀의 삶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그 갈등은 그녀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의 집안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하며 외출을 금지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라는 명목으로. 지은은 방 안에서 소민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꿨다. 소민은 매일 지은의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이가 같았어. 어떻게 해야 해? 친구들은 동정했지만 가족 문제야. 섣불리 끼어들지 마라고 조언했다. 소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동생에게 연락했다. 오빠, 지은 언니를 도와줘. 동생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언니가 불쌍해. 한편 지은의 아버지는 미국 이민 대행사에 연락해 계획을 취소했다. 가족 사정으로 포기합니다. 그는 지은을 탓했다. 내 때문에 우리 꿈이 날아갔어. 어머니는 매일 지은에게 설교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지은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힘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애썼다. 아마도 착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소민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소민은 회사에서 지은의 빈자리를 보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상사에게 지은 씨가 왜 안 오나요? 라고 물었다. 상사는 가족 문제로 사직했대. 소민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밤에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지은아, 나 없이도 괜찮아. 그녀의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소민은 더 깊은 고독을 느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레즈비언은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지은은 결국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소민을 사랑하는 건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선택.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그런 식이면 너를 딸로 인정 안 해. 어머니는 치료받자. 병원이 있어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어야 하나? 그 일기는 그녀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며칠 후 소민은 지은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뒷문으로 접근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그녀는 지은의 동생을 통해 쪽지를 전달했다. 지은아, 기다릴게. 사랑해. 지은은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모님 몰래 동생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교환은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딸이 이상하다던데 그 소문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버지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지은아, 미국으로 혼자 가라. 여기서 내가 있으면 가족이 망가져. 지은은 놀랐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돌아와. 아니면 영원히 떠나. 그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소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부모님이 감시했다. 그녀는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소민의 집으로 달려갔다. 소민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어떻게 여기 왔어? 소민의 물음에 지은은 울며 말했다. 가족이 나를 버려? 미국으로 가라고 해?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논의했다. 함께 미국으로 가자. 소민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내 가족은, 소민은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갈등했다. 그녀의 결정은 또 다른 배신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그녀의 외출을 알았다. 어디 갔었어? 아버지의 추궁에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소민 만나러. 그 말에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이름을 가족 호적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소민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소민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지만 그녀를 사랑했다. 엄마, 저 지은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어떻게 볼지 걱정돼. 소민은 그 지지를 받으며 지은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완강했다. 그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지은은 가족의 결정에 충격받아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녀의 방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소민은 매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의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그녀는 지은의 동생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지은 언니, 포기하지 마. 하지만 동생도 부모님의 압력에 지쳐갔다. 언니, 그냥 포기해. 가족이 깨지잖아. 지은은 그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이목을 끌었다. 지은은 과거에 본 뉴스를 떠올렸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기사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왜 죄악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인데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소민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자.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소민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은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녀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가족의 감금은 불법이야.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다. 소민은 지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친구들이 말렸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소민은 분노했다. 사랑 때문에 왜 이렇게 싸워야 해? 그녀의 결정은 점점 과감해졌다. 한편 지은의 어머니는 딸을 설득하려 애썼다. 지은아, 결혼하자. 좋은 남자 소개할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잘못 키웠나? 그 말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그녀는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소민의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밤에 몰래 창문을 열고 소민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와줘. 소민은 그 신호를 받고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밤늦게 지은의 집으로 갔다. 동생의 도움으로 뒷문을 열었다. 지은아, 가자. 지은은 떨며 소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도망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짧았다. 다음 날 지은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어요. 소민과 지은은 숨을 곳을 찾았다. 소민의 친구 집에서 은신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의 물음에 소민은 함께 미국으로 가자. 새 시작이야.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소민은 그들은 너를 버렸어. 그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그녀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그 순간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께서 후회하시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생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소민 씨를 포기해야 해.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을 왜 부정해? 동생은 사회가 그래? 우리 가족이 견딜 수 없어. 그 대화는 지은의 결의를 다졌다. 경찰이 소민의 친구 집을 찾아왔다. 지은 씨, 가족이 걱정해요. 지은은 저는 자유로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압력으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소민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쏟아졌다. 가족을 배신하는 건 잘못이야. 소민은 그 댓글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대면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불가능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이지은은 그 말에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였다. 그녀는 소민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선택할게. 소민은 충격받았다. 그게 내 진심이야. 지은은 울며 어쩔 수 없어. 그 이별은 둘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민은 지은의 결정에 배신감을 느꼈다.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어? 그녀는 혼자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추억이 스쳤다. 처음 만난 회사 카페, 첫 키스했던 공원. 모든 게 무너졌다. 소민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퇴사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했다. 지은 없이도 살아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지은은 집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하며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압박했다. 그녀는 치료사를 만났다. 당신의 감정은 착각일 수 있어요. 치료사의 말에 지은은 반발했다.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세션마다 그녀의 확신은 흔들렸다. 사회의 기준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쩌면 부모님이 옳을까? 그녀는 소민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한 달 후, 소민은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가 결혼 준비 중이래. 친구의 말에 소민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나예요. 지은은 창문으로 소민을 봤다. 가, 제발.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행복할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위해야 해.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더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남자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야. 이 지은은 만남을 가졌다. 남자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녀는 말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말했다.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너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지은은 그 위협에 두려웠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생존의 문제였다. 소민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했다. 싸워야 해. 한 멤버의 말에 소민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만나자. 그 편지는 지은의 동생을 통해 전달되었다. 지은은 읽고 울었다. 소민아, 나도. 그녀는 결심했다.
부모님 몰래 소민을 만나기로.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지은아, 소민의 포옹에 지은은 무너졌다. 미안해, 가족 압력 때문에 소민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미국으로 가자. 가족 없이도 하지만 지은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다. 소민은 선택해. 나냐, 가족이냐의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간 지은은 부모님과 충돌했다. 소민 만났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랑 끝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못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다.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지은은 충격받아 집을 나왔다. 그녀는 소민의 집으로 갔다. 도화족 소민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 할게에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가족에 신고해요.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소민은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 사랑을 지키자.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민을 고소했다. 딸을 유혹했다. 소민은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재판은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미디어는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 갈등이라고 보도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제 선택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재판은 길어졌다. 지은과 소민은 함께 버텼다. 우리가 이기면 사회가 변할 거야. 소민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가족의 증언은 아팠다. 아버지는 딸이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와라고 호소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부모님을 아프게 했어. 하지만 소민의 지지가 그녀를 지탱했다. 사회의 여론은 분열되었다. 일부는 동성의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비난했다. 지은과 소민은 미디어의 압박을 받았다. 왜 공개적으로 싸우나? 기자의 질문에 지은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했다. 그 용기는 그들을 변화시켰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게 나야. 재판 결과 소민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이유로. 지은은 기뻐했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제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이름에서 지은은 지워졌다. 지은과 소민은 미국으로 떠났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가족 없이도 괜찮을까? 지은의 물음에 소민은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답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한국을 그리워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 후,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그리웠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그 재회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소민은 멀리서 기다렸다. 내 가족이 중요해. 지은은 그 지지에 감사했다. 이야기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사랑과 가족, 사회의 갈등을 보여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